안녕하세요. 저희는 박청건 교수님 지도를 받아 이번 BGCTI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 19학번 이민우주팀 송지아, 김유빈, 김은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암은 사망의 주요 원인이며 2020년에 암 사망자는 거의 1천만 명에 달합니다. 암이란 쇠세포의 뮤테이션이 축적되며 그 중에 생존율이 뛰어난 세포가 선택되는 과정, 그 결과입니다. 암의 결정적인 특징 중 하나는 비정상적인 세포가 빠르게 증식된다는 것인데, 비정상적인 세포는 보통 경계를 넘어서 성장하며 신체에 인접한 부분을 침범하여 다른 기관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전이라고 하며, 전이는 암으로 인한 사망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암 치료 방법으로는 서저리, 키모테라피, 레디오테라피, 이뮤노테라피 등이 있는데, 대표적인 암 치료 방법 중 하나가 수술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솔리드 튜머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암 환자의 60%가 수술로 치료됩니다. 하지만 수술을 통한 치료 역시 한계가 존재합니다. 면역 기능 장애로 인한 재발, 전이, 이로 인한 수술 후 사망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종양 절제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 바이오디그레더블 하이드로젤을 이식하여 수술 후에 성공적으로 국소 부위에 약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약물은 종양 절제 부위에서만 활성을 보이며 인체의 다른 부위에 약물이 전달되어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뮤노즈 팀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수술 후 암 재발 및 전이 억제를 위한 생체재료 기반 하이드로젤 개발을 주제로 BGCTI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하이드로젤 개발 실험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하이드로젤을 합성하고 48시간 동안 오버나잇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선 캐셔닉 폴리사카라이드를 10ml 버퍼에 녹인 뒤 캐셔닉 폴리사카라이드 대비 메타크릴레이트의 몰 비율이 1:10이 되도록 양을 계산하여 메타크릴레이트의 양을 정했습니다. 두 물질의 분자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 메타크릴레이트와 합성시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이드로젤 투석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 단계는 캐셔닉 폴리사카라이드와 합성이 안 된 잔여 메타크릴레이트를 워싱하는 단계로, 이 과정 후 실질적으로 투석막 안에는 메타크릴레이트와 합성된 캐셔닉 폴리사카라이드만 남게 됩니다. 투석은 2일간 진행하였고 3-4시간에 한 번씩 물을 갈아주었습니다. 이는 투석이 진행되며 농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투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왼쪽 사진은 투석 4시간 이후, 오른쪽 사진은 투석 24시간 이후 찍은 사진입니다. 투석을 진행할수록 용액이 점점 투명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니컬 튜브에 합성시킨 메타크릴레이티드 캐셔닉 폴리사카라이드를 넣어주고 동결 건조시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동결 건조를 진행하면 물이 증발하고 폴리머만 솜처럼 남게 되는데, 이는 하이드로젤의 장기 보관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크라이오젤 방법을 사용하여 하이드로젤 프리커서로 원반형 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크라이오젤이란 얼려서 만드는 젤로 액체 상태 하이드로젤이 얼면서 포어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몰드에 하이드로젤 프리커서를 넣고 젤이 되도록 돕는 촉매제인 이니시에이터를 넣어서 모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얼린 스캐폴드를 에탄올로 5시간 워싱하여 붙이고 남은 촉매제를 빼주었습니다. 이후 DW 워싱을 거쳐 원반형 투명 젤을 얻었습니다. 이 사진은 워싱 전의 모습이며 워싱이 끝난 젤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 스캐폴드를 충분히 얼리기 위해 영하 80도 냉장고에 4시간 동안 넣어준 후 동결 건조하여 보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조한 하이드로젤이 잘 합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선 샘을 통해 제조한 하이드로젤의 다공성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하이드로젤이 잘 제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제조한 하이드로젤의 NMR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두 NMR 분석 그래프를 보시면 A는 케타이오닉 폴리사카라이드의 NMR 분석 결과이고, B는 케타이오닉 폴리사카라이드와 메타크릴레이트를 합성한 후 제조한 하이드로젤의 NMR 분석 결과입니다. 케타이오닉 폴리사카라이드와 메타크릴레이트가 잘 합성되면 NMR 분석 결과 6.0 ppm 근처에 피크가 생기게 되는데, B의 NMR 결과를 보시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제작한 하이드로젤의 합성이 잘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케타이오닉 폴리사카라이드로 만든 하이드로젤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마우스에서 본 매로 덴드리릭 셀을 채취하고 배양한 후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케타이오닉 폴리사카라이드의 농도에 따라 덴드리릭 셀이 얼마나 활성화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케타이오닉 폴리사카라이드의 농도를 10, 25, 50, 100, 200, 300, 400, 500 마이크로그램 per 밀리리터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른 덴드리릭 셀의 활성도는 CD40, CD80, CD86, MHC2와 같은 덴드리릭 셀의 마커에 플루오로크롬을 붙여서 확인하였습니다. 대조군으로 포지티브 컨트롤 그룹과 네게티브 컨트롤 그룹을 사용하였는데, 포지티브 컨트롤 그룹으로는 덴드리릭 셀의 마커들을 과발현시키는 LPS를 사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플로사이토메트리 분석으로 얻은 덴드리릭 셀 마커 발현 비율을 세포의 수로 환산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케타이오닉 폴리사카라이드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덴드리릭 셀의 마커가 발현되고 활성화되는 세포의 수가 증가하다가 케타이오닉 폴리사카라이드의 농도가 500 마이크로그램 per 밀리리터에서는 마커를 발현하는 세포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케타이오닉 폴리사카라이드의 농도가 너무 높아서 세포가 죽거나 세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팀은 하이드로젤을 개발한 후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해 하이드로젤의 합성 여부와 면역 활성 기능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먼저 쌤을 통해 하이드로젤의 다공성 구조를 확인하였으며, 이어서 하이드로젤이 잘 만들어졌는지, 즉 메타크릴레이트가 잘 합성되었는지 NMR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우스에서 BMDC 채취 및 배양을 한 후 플로사이토메트리를 사용하여 개발된 하이드로젤의 면역세포 활성 기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위의 과정들을 거쳐 저희 팀은 수술 후 암 재발 및 전이 억제를 위한 생체재료 기반 하이드로젤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하이드로젤은 암 재발 및 전이를 억제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나중에 임상에 적용되어 많은 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치료에 넓게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